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구입니다. 휴가철이 시작이 됐지만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렌드 하디쇼에서는 집 안에서 전국의 명소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용구의 트렌드 하디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서 식사를 하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 가스불 앞에서 매일 요리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전기레인지입니다.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와 비교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가스 누출, 폭발 위험은 물론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나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소식으로 주부들을 걱정시킨 가스레인지. 다행히 대안은 있습니다. 김연경 씨는 이러한 불안감을 깨기 위해 최근 가스레인지를 없애고 전기레인지로 바꿨답니다. 제가 엄청 꼼꼼한 편이거든요. 물건 하나 살 때 서치는 온갖 사이트랑 온갖 매장에 다 다녀보는데요. 이 제품이 상판에 기스가 안 나고 흘리면 바로 닦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리얼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리얼 넘버로 생산했던 걸 다 확인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의 경우 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주방 공기가 쉽게 뜨거워지지만 불 없이 전기로만 가열하는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처럼 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주방 공기가 뜨거워질 일이 없어 쾌적한 환경에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한 번 안 닦기 시작하면 이게 눌러붙거든요. 근데 그거를 청소를 하다 보면 요리가 하기 싫어지고 요리가 하기 싫어지다 보면 주방에 있기 싫어지는데 이거는 한 번 요리하고 행주로 쓱 닦기만 하면 청소가 끝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요리를 해볼까요? 전기레인지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10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내열성을 갖췄고요. 특히 시간이 지나 물이 줄어들어도 음식이 타지 않아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흘러 넘쳤을 경우도 잘 눌러붙지 않아 이렇게 간편하게 닦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쓰면 처음에 탁 켰을 때 냄새부터 나잖아요. 그런데 전기레인지 사용하고부터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맨날 요리하다가 제가 많이 흘리는데 바로바로 닦을 수 있으니까 너무 깨끗하게 사용해서 기분이 좋아요. 주방에 있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독일사의 전기레인지. 국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회사가 있다는데요. 1928년 독일에서 설립되어 석탄 조리기구를 시작으로 전기레인지 생산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 동안 주방기구를 생산해온 역사 있는 기업입니다. 제품의 모든 부품은 100% 독일 최우수 기업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 하나하나에 일련 번호가 있어 언제, 누가, 몇 시에 조립 생산을 하였는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100% 핸드메이드로 생산하여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온 기업입니다. 독일 현지를 방문하여 생산에 이르러 국내 판매까지 성공적인 런칭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가정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전기레인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구를 작동할 때 나오는 열은 원적외선으로 몸에 흡수되어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또 돌출된 부분 없이 평평한 상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지 않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은 세라믹 커팅 라인이 0.9mm지만 저희 제품은 0.5mm 커팅으로 인해서 충격이나 강도에 매우 강합니다. 두 번째는 상판을 한 번 더 코팅을 했기 때문에 얼룩이나 냄비가 미끄러지는 그런 방지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상판은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에서 원적외선 방사 테스트를 해서 원적외선이 88%가 나온다는 인정 마크까지 있습니다. 또한 3존 확장 개념으로서 국내에서는 제일 큰 냄비까지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께서 보시면 똑같은 하이라이트 렌즈와 같이 보이지만 불을 켜보면 어떻게 다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켜고 있는 불은 옛날 전기 골로와 같은 로말 발열 방식입니다. 불이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늦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에너지 열량이 낮아서 조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조리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전기 요금에도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는
하이라이트 발열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3초 이내에 최고 온도인 850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단축되면서 에너지 절감에도 효율적입니다. 무동력, 무전력으로 오로지 태양열을 공급받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등 인간 중심의 친환경 제조로 인정받으며 표창까지 수여한 기업. 우수한 기업의 제품을 국내에서 선보이고자 유통 라인을 만들었다는데요.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백화점 등에서 높은 판매율을 자랑하며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시대의 주방은 과거 주부님들이 고생하며 일을 하는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일상생활의 일부인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부님들과 가족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한 제품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독일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라인 관리 및 영업망을 구축하겠으며 확실한 사후 관리를 위해 더 많은 AS 지점망을 확보해 나가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해 환경은 작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기레인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레인지로 요리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공급 과정을 통해 품질 좋고 맛이 좋은 쌀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주식 쌀. 그런데 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쌀은 밥을 지으면 맛이 있고 어떤 쌀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찾으러 우리나라 쌀 주 생산지 중 한 곳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시를 찾았습니다. 네, 원주시는 2,600여 농가에서 1만 3천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가 7천여 톤을 생산하며 자체적인 육묘장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에게 균일한 모를 공급하고 전량 수매하여 판매하는 등 쌀의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치악산 맑은 공기와 함께 남한강 상류를 이루는 기름진 섬강 주변에서 원주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재배되고 있다는 쌀. 2015년 쌀 품질 평가에서 강원도 1위에 선정되고 2016년에는 대한민국 명품 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답니다. 또 올해에는 한국 소비자 평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쌀 브랜드가 1,800가지나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쌀은 2012년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상을 받아왔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 쌀에 대한 단백질 검사, 신미치 검사, 농약 성분까지 다 검사를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쌀을 선정한 게 이 쌀에 대한 상입니다. 올해 1,800개 중에서 소비자 평가 최고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옛날에는 쌀 거래처가 이렇게 70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쌀 브랜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의 거래처는 이렇게 거래처가 많이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쌀을 먹어보고 많이 우리 쌀을 찾기 때문에 거래처가 이렇게 많이 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밥맛 좋고 품질이 우수한 쌀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비단 자연 환경이 좋아서만은 아니라고요. 소비자 중심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 농업인과 아주 100% 계약 재배를 하고 적기 이양, 적기 수확, 또 건조해서 가공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원료고 관리를 통해서 생산된 고품질 쌀 생산을 구축하고 있어 품질이 좋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시설인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농업인과의 100% 계약 재배한 벼를 전량 수매해 쌀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모를 심는 것에서부터 벼 재배 단계, 건조, 저장 등에 이르는 생산, 가공, 유통까지 이렇게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 체계를 만들었답니다. 덕분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고요. 쌀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이러한 고급 쌀을 소비자들이 두루 맛볼 수 있도록 판로 역시 남다른 방법을 만들었답니다. 당일 도정, 당일 배송,
다음 날 도착이라는 원칙과 더불어 택배비 무료로 전국 어디에서나 신선하고 맛있는 쌀을 받아 드실 수 있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배송 원칙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리콜 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노력 덕분인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호주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 수출을 시작했답니다. 덕분에 세계 곳곳에서 안전하고 맛있는 쌀을 맛볼 수 있게 됐고요.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kg 이 쌀 한 푸대면은 밥이 200공기가 나옵니다. 이 한 푸대가 6만 원이라고 치면은 밥 한 공기가 300원입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쌀을 사러 가면은 싼 것만 찾고 있습니다. 내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쌀인데 싼 쌀만 찾으시는데 밥 한 공기가 300원인데 이 쌀값이 비쌉니까? 소비자 여러분들은 쌀을 사러 가셨을 때 꼭 싼 쌀만 찾지 마시고 이러한 우수한 쌀을 드시고 식구들의 건강도 챙기셔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원도 특산물 중 하나인 옥수수를 주력 상품으로 축제를 주도하고 있다는데요. 7년 동안 진행된 축제에서 옥수수가 16만 박스, 매출로 35억 원에 이르며 지역 농산물 판매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이질 향상을 위해 현재 문막과 불원에 육묘장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쥐병 반개 대둔리 1곳을 추가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고품질쌀 생산에 더욱 노력하고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쌀 브랜드가 3월 24일 호주 첫 수출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뻗어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전하면서도 맛이 좋은 고품질의 우수한 쌀로 앞으로도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창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아이템 선정부터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스포츠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많죠? 이러한 가운데 노년층을 위한 건강유지운동법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희 휘트니스센터는 현대인들의 체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고요. 특히 노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트레이닝 센터. 재미는 물론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니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 관련 시설에서 운동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치매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즐거워하시죠. 재미와 함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께서는 굉장히 참여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을 받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홈 트레이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이라 부르는데요. 저희 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장애 유형별 맞춤 운동을 개발을 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또는 최소한의 도움으로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운동법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저희 회사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병변 장애인 또는 척수장애인을 저희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동 개발 단계부터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이 운동이 자기 장애 유형에 맞는지를 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운동을 만들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 운동 보급회사랑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한 제가 대학교 교수라는 학문적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운동들은 임상 연구를 통해가지고 장애인들의 재활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그런 작업까지 같이 하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포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 기업 창업 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입니다. 현재 충북 청주시 소재의 대학에서 1호로 운영 중이라고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이 전담센터는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제 주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말 그대로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위탁해 준 곳입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말 그대로 스포츠 사회적 기업, 그 사회적 기업가를 저희가 육성시켜주고 이들이 지속 가능하게 스포츠 사회적 기업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1호 기관으로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성공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 지난 3월까지 스포츠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와 3년 미만 스포츠 분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보육팀을 모집했는데요. 그 결과 전국 7개 팀이 최종 선발됐답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 같은 경우에 특화된 별도 스포츠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특히 이 스포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례라든지 성공 사례,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의 트렌드랄지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시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것과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틀어 가지고 저희가 지식재산권까지 취득해 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나 노하우, 기업 경영의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강사진과 더불어 전문 멘토단이 함께 창업 성공 모델을 전수하는 이번 프로그램. 11월 교육이 종료가 되면 스포츠 산업 분야의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데요. 막상 창업을 시작할 때 초보자라서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은 없습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 협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운영해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스포츠 사회적 기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업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회적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 스포츠 사회적 기업이 또 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미 스포츠 사회적 기업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분들을, 이 기업들을 다 한 번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 안에서 멘토링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첫 번째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가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창업 보육을 받고 있는 이 팀들이, 기업들이 향후 여기를 졸업하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경영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또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에 교육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강사도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을 직접 초청을 해가지고 실패 사례라든지 성공 사례를 와서 다른 후배 팀들한테 또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가 스포츠 사회적 기업의 3파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향후 목표죠.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기업도 성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전형 창업 보육 과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에 꼭 필요한 전문 사회적 기업가가 많이 양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뼈가 가라앉는 경우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럴 때 치과를 방문하게 되는데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걸까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 중 필요가 없는 기관은 없죠. 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씹으며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웃을 때 가지런한 치아는 심미적인 기능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른 치아 구조에 영향을 주는 사랑니 같은 경우 발치를 해야 한다고요? 발치, 즉 치아를 뽑는 것은 치과 의사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나 사실 가장 어려운 치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환자분은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며 치과 의사는 환자의 통증과
불안 조절을 해야 하면서도 신중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니처럼 잇몸 속에 숨어 누워있는 매복치의 경우에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단순히 손의 힘만 필요하기보다는 명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랑니의 경우 턱뼈 내의 신경이나 상악동 같은 정상적인 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턱뼈를 다루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잇몸뼈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구치지만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치가 굉장히 심하거나 치아의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치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란 우리 몸에서 소실된 조직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의 이식물을 말하는데요. 보통 나사 모양의 티타늄 금속을 말합니다. 임플란트는 티타늄 표면에 뼈세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튼튼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성공률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잇몸뼈의 양과 질이 되겠습니다. 치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진 임플란트. 하지만 누구나 임플란트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요.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수준의 충분한 양의 잇몸뼈가 필요하고 그 잇몸뼈의 질도 좋아야 합니다.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뼈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뼈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나 돼지, 말뼈와 같은 다른 종에서 채취한 뼈를 이용하는 방법, 또 다른 사람이나 환자 자신의 뼈를 채취해서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합성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 잇몸뼈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환자분 자신의 뼈를 되도록 최대한 채취하여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종구를 사용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역시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혈압, 당뇨 등의 여부와 비염, 축농증 질환 여부 역시 전문의와 자세히 상담을 진행해 임플란트 시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 환자분들은 다음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신적 요소로는 골다공증 등 골질환이 있거나 면역질환으로 인한 면역 저하가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국소적 요소로는 치주염이 심하여 감염이 있거나 충치가 심하여 치아 신경이 감염되었다면 이 또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개인마다 다른 구조, 식립 위치, 각도, 깊이 등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세밀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요. 10년 전에 아래턱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는데 계속 그 부위에서 이솔질 시에 피가 나고 입안에서 냄새도 나고 해서 저희 치과에 찾아오신 환자분이었습니다. 입안을 보니 과거에 하신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주위 잇몸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상태였고 정밀 CT상에서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뼈가 많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서는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혈압도 높으시고 당뇨병도 있으셨기에 주치의에게 내과적 자문을 구한 후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분은 다시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잇몸뼈가 많이 상실되어 뼈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자분 자신의 뼈를 채취하고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종구를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하고서 이후 임플란트까지 식립하였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새로운 임플란트에 만족하시고 관리도 꼼꼼히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임플란트를 진행하고도 관리를 잘못해 구강질환을 얻게 되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이후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임플란트 자체는 썩거나 하지 않지만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주변 치아에 영향을 주고 임플란트를 지탱하고 있는 뼈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한 정기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 건강 여부를 확인하고 평소 치아와 잇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과 치실을 활용해 치간 사이까지 깨끗하게 해서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치통이 있거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등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구강질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정기검진으로 구강 건강을 지키면 어떨까요? 경기 악화로 인해 고용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든든한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불경기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격증,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트렌드 아저씨에서 알아봤습니다. 불경기에 힘이 되는 자격증, 바로 이곳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배관부터 소화전 설비까지 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소방시설이 아주 잘 돼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실제 와보니까 다른 그 학원에서도 없는 소방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고 특히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일일 테스트하고 주간 테스트 이런 과정이 암기하는 데 효과가 좋아서 오게 됐습니다. 화재 예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자격증을 만들어 검정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랍니다.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박호순 원장입니다. 소방 관련 자격증에 관한 다양한 교재 출간과 함께 온라인 스터디를 통해 전국적으로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다는데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소방 관련 자격증은 화재안전 기준이나 소방관계법령과 같은 법규를 암기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해는 기본이고 저희만의 특화된 방법으로 암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암기해야 할 내용을 이미지화시키거나 또 스토리로 만들어서 연상을 하는 방법인데요.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두문자 암기법의 단점은 암기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암기법 자체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미지 암기법이나 스토리 암기법은 쉽고 또 재미있게 기억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 오래 남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암기법이나 스토리 암기법은 공부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하지만 이론만 잘해서는 전문가가 되기 어렵죠. 실무라는 산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소방학원은 펌프 지휘 배관, 목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 자동화재 참지 설비 등 실제 시험에 나오며 또한 실무 현장에서 실제 다루어야 하는 주요 소방시설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는 소방시설들을 직접 만져보고 조작해보는 실무교육은 자격증 취득에 가까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나가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요. 이와 더불어 스터디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오프라인 학원의 단점은 주말에 몰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평일에는 혼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원은 이러한 오프라인 학원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평일에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밴드 스터디입니다. 우리 학원 수강생들은 주말 강의를 통하여 배운 내용들을 밴드를 활용하여 평일에도 매일 만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 매일 공부, 일일 테스트, 질의응답 등 온라인상에서 만나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함께하니 공부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이제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습 기구들이 되게 많고요.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암기법 같은 거를 다른 학원에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화재 안전 기준이나 이제 암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 그런 암기법을 원장님께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수강생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게 그런 암기법을 아주 좋게 강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 우선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학원에서 계속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알려주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기 힘들 때도 학원에서 어떤 거를 해야 할지 알려줘가지고 그걸 계속 따라갈 수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암기법을 지도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 자격에 취득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소방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소방 관련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소방학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위험물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소방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제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오프라인 학원의 장점을 살려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합격의 지름길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이 힘이 되는 시대. 머릿속에 쏙쏙 입력되는 소방 관련 이론 강의법과 실제 소방 설비를 만져보며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소방인의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거리와 관계없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일을 몹시 즐기고 좋아하는 맛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맛객들이 추천하는 이천의 명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천의 명소가 어떤 곳인지 트렌드 아저씨가 발빠르게 취재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를 찾는 맛객이라면 이곳을 꼭 방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천의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곳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들어가니 안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2, 3층에 걸친 매장 내부, 햇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설계된 편안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입니다. 내부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 테이블 간격도 널찍널찍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빵! 수십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빵들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류만 다양한 게 아니라 재료부터 남다르다고요. 이 밀가루가 첫째는 유기농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설탕, 뭐 버터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유기농은 이 첫째는 소화가 잘 되고요.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유기농을 많이 손님들이 선호를 많이 해요. 오랜 경력을 보유한 제과장인이 유기농 밀가루와 통밀 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고급 재료들을 이용해 빵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장점이 뭐냐면 그날 빵을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루 지난 빵은 그냥 세일 판매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싸게 드려요. 50% 세일 해가지고 그 이튿날. 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니까 그것도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고 그것도 그날 나와서 그날 이제 다 소화를 시키니까 그 다음날 손님들한테 또 새로 나온 빵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다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빵을 손님들이 즐길 수 있도록 30분 간격으로 빵을 구워 매장에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맛과 품질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성형을 해놨다가 바로바로 그냥 구워서 내보낼 수 있는 빵 그런 빵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거를 30분 간격으로 내주고 있고요. 손님들이 따끈따끈한 빵을 손님들한테 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주문 제작 수제 케이크나 월별 모닝 세트 타임 세일 행사를 해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또 계절별 인기를 얻는 빵이 있다는데요. 여름에는 이 아이스크림 빵이 인기입니다. 다른 계절에도 테마빵을 내놓으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빵과 함께하면 더욱 좋은 각종 커피와 차도 함께 판매하고 도자기 작품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단지 제빵소가 아닌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먹거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를 담는 식판위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정 식판 세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죠.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만 가정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모자라고 고민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맞벌이 부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퇴근을 하고 와서 이제 아이 식판을 이렇게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날이 좀 더워지니까 이제 냄새도 나고 이제 국물 같은 게 조금 이렇게 흘러서 가방에도 묻어 있고 깨끗이 세척을 하고 건조를 시킨다고 해도 아침이면 물기가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청결 면에서는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이러한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식판 렌탈 서비스를 통해 위생을 지키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개개인 식판을 가정에서 세척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생관리를 깨끗이 해서 줘도 흘리는 경우가 있어서 가방에 냄새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위생이나 청결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고 거의 다 해소됐다고 보는 게 좋겠어요. 아이들 체형에 맞춘 식판,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선생님 또한 배식이 쉽답니다. 기존에 가정에서 가져올 때는 배식 시간이 10분, 15분 이상이 걸렸거든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한 반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은 시간만큼 아이들을 보는데 식사 지도랄까 편식 지도 등에 훨씬 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면 식판 렌탈 서비스 업체에서 바로 식판을 수거한 후 세척을 하는데요. 일단 세척은 9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친환경 1종 세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순수한 물로만 일일이 손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물때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아이들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린스는 사용하지 않아요. 세척은 9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80도 정도의 고온에 1시간 식판을 불리고요. 친환경 1종 세제를 사용해 세척 후 초음파의 진동을 이용해 미세한 이물질을 제거 분리해줍니다. 그 다음 공기방울과 UV 램프로 살균 헹굼 과정을 거치고요. 2개의 탱크에서 고온 고압수로 헹굼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세척기를 사용할 때 물때 제거를 위해 합성 린스 사용은 불가피한데요. 그러나 저희는 환경공단 녹색에너지 대상을 받고 특허 출연 중인 순수물 제조 기술로 물때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어요. 특허 출원 중인 물로 물때를 제거한 뒤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약 6시간 정도 식판을 소독해줍니다. 그 다음 유감 및 APT 검사로 최상위 품질 검사를 거친 후 보관 배송 중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진공 포장해 유치원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체형에 맞춘 식판을 식판 제작 과정에도 참여하여 현재 특허받은 숨쉬는 위생 식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식판을 아이들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운영 시에는 몰랐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수저 포크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생겨 식판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1, 2년에 한 번씩 새 식판으로 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 끝에 특허 출연 중인 순수물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물때를 완벽하게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특수 제작한 저희만의 기술인 UV 램프로 살균 헹굼하여 타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식판을 세척하는 일에 불편함을 호소하던 학부모들에게 이미 식판 렌탈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그 생소한 서비스에 놀랐고 정말 이렇게 세척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척장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더 믿음이 가고 빨리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늦게 퇴근하고 와가지고 아이 식판을 제가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냄새도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세척 과정을 보니까 너무 믿고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초음파 살균이랑 고온 살균을 가지고 항상 집에서는 깨끗이 세척을 한다고 해도 아침에 물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되는 것 같고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친환경 세척으로 인증된 정성껏 세척한 식판으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부모의 마음으로 세척장을 꾸리실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초심 잃지 않고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고 위생적인 세척 방법으로 효율성을 인정받은 식판 렌탈 서비스. 매일 사용하는 깨끗한 식판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면 어떨까요? 의학기술 발전을 통해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각종 질병을 안고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며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 있을까요? 어떤 방법인지 트렌드 아저씨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질병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로 꼽힌 암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두렵기만 한 존재는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빠른 진단과 정확한 조치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 2위인 만큼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위 대장 내시경을 정기검진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뚝 떨어지고 조기 발견 시 완치율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5대 암으로 알려진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그중 위암과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은데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소화기 전문내과에서 심도 있는 상담과 함께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은 내시경 의료 서비스가 대중화돼 많은 병원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병력과 증상에 대한 주치의와의 자세한 상담 및 직접 시술, 시술 후 결과에 대한 설명, 치료, 그리고 향후 추적 관찰이 가능한지, 특히 소화기암 검진의 경우 소화기내과 내시경 전문의가 직접 하는지, 또한 용종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제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일 검사, 그리고 시술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들의 불편을 없앤 병원들도 많아졌는데요. 의료용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침대 시트, 베개 등 한 명의 환자가 사용하면 바로 새로 교환하는 것이 위생적이겠죠. 위내시경은 굵기가 가는 고화질의 내시경을 구강 내로 삽입하여 식도, 위, 십이지장의 점막을 관찰하여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의 여부를 진단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조직검사나 위암의 제1원인인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아직도 가끔 받으시는 위장 조영술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정확도가 높은 검사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한 만큼 높은 해상도를 가진 내시경을 사용하기에 정밀하고 편안한 진단이 가능해졌답니다. 이러한 시스템 대장 내시경에도 적용되는데요. 대장 내시경 잘 끝나셨고요. 결과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대장은 이렇게 대장 내시경 기계를 항문을 통해서 대장의 가장 깊숙한 곳, 여기가 바로 맹장이거든요. 여기까지 집어 넣었다가 쭉 빼면서 관찰하는 검사고요. 제가 이제 혹을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찍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혹은 내시경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해서 떼내게 돼요. 지금 시술 후에 이렇게 절제가 완전히 되신 거고요. 출혈이라든지 다른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혈해놨고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시술은 잘 되셨어요. 검진 결과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 꾸준한 관리가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탈모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모는 이 외모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 하락,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부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탈모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안녕하신가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탈모로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은 2014년 20만 8천 명에서 2018년 22만 4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이 찾을 만한 곳이 있습니다. 블링블링한 분위기, 여기 미용실인가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이건 바늘? 지금 어떤 거 알고 계세요?
네, 두피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피 문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탈모 환자들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선호하고 있는 방법이라는데요. 작은 바늘을 이용하여 두피의 진짜 모공과 모근을 재현하는 색소 요법인데요. 20년 이상의 타투 경력을 바탕으로 두피 문신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얼굴 모양이나 두피 형태에 따라 시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 바늘로 인체의 한 부분인 두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과 안전한 절차를 지켜야 한답니다. 식약처 인증 허가된 2년간의 연구로 자체 개발한 의료기기용 안전한 색소와 니들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문신과 반영구 색소와는 전혀 다른 잉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피 전용으로 사용하는 안전한 색소인 만큼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개개인의 모발 밀도와 농도를 고려해 진행하는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모발처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데요.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봐도 자기가 그게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거울 보면서 이제 전과 다르게 채워진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자기 만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두피 문신은 단 한 번의 시술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탈모 범위에 따라 최소 2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시술을 진행해야 평상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답니다. 탈모가 심한 밑머리부터 가르마, 정수리, M자, 앞머리 탈모, 또한 전체적으로 행해 보이는 두피 문신에 시술하면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분의 경우 큰 탈모 증상이 없더라도 취업 준비 또는 아름다움을 위해 스튜디오스나 아나운서처럼 단정하고 예쁜 헤어라인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탈모 환자가 늘어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시술을 원하는 만큼 후악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는데요. 주변에 탈모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연스럽게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이곳은 소수정예인데다가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제 사람들의 두피에 시술하는 만큼 실습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대표님. 때문에 소수정예로 충분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었답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 숙련가의 시술을 잘 관찰하고 배워갈 수 있다고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꼼꼼하게 알려주시고요. 또 많은 실습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대만족입니다. 수십 년간의 노하우로 타투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는데요. 두피 문신 역시 산 역사를 써내려가며 많은 탈모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동시다발적인 미용 교육이 아닌 1:1 맞춤 교육으로 수료 후에도 창업이 가능할 때까지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분 한 분 수강생이 어려움 없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탈모는 외모뿐 아니라 내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두피 문신. 안전한지, 위생적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당당히 거리로 나서보면 어떨까요?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이 에어컨을 가동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되면요,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이 경직이 되며 통증이 생기는 냉방병형 관절통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는 얇은 겉옷을 입고 1시간마다 환기를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 하디슈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슈였습니다.